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소방구조대장이 오늘 오전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 48시간 만에 수습된 건데요. 수색팀이 입구를 50m 앞둔 지하 2층에서 발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인의 장례식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영 기자, 일본인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고요? 네, 모두가 간절히 바랐던 기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쿠팡 물류센터 화재 첫날, 지하 2층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오늘 시신으로 발견된 광주소방서 김모 구조대장 장례식장 앞입니다. 장례식장은 오후에 마련됐는데요. 함께 일했던 소방 관계자들의 조문을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는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는데요. 김 총리는 오후 6시쯤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신적으로 구조활동을 벌인 구조대장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기다렸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대장의 연결식은 모레 오전 경기도청장으로 열리고 김 대장은 한 계급 특별 승진되며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고인이 된 김 대장 항상 후배를 먼저 챙겼다고 하던데요. 김 대장의 시신을 수색팀이 발견했는데 오늘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네, 김 대장의 시신은 수습을 시작한 지 30분 만인 10시 40분쯤 발견돼 12시가 넘어서 수습을 완료했습니다. 실종 48시간 만입니다. 네, 시신은 지하 2층 입구에서 직선으로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김 대장은 불이 난 지 6시간 만인 17일 오전 화염이 다소 누그러지자 동료 4명과 함께 인명 검색을 하기 위해 지하 2층에 진입했다 홀로 고립돼 실종됐습니다. 곧바로 구조 작업이 이뤄졌지만 불길이 건물 전체를 확대돼 붕괴 우려로 구조 작업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잦아들면서 오늘 구조대를 투입해도 된다는 안전 진단 결과가 나와 구조 작업이 재개됐지만 가족과 동료, 시민 등 많은 이들의 바람에도 김 대장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다만 사인과 신원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내일 국과수에서 부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 구조대장의 장례식장 앞에서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이 덕평 물류센터의 불은 발생 사흘째인 오늘 오후에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건물 내부 진화 작업도 시작이 됐지만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적재물로 불을 완전히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건물 밖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외벽 곳곳 시커멓게 탄 뼈대가 훤히 드러나 있고 사다리차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소방당국이 잔불을 정리하는 단계 초진을 선언하고 경보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큰 불길이 잡힌 겁니다. 내부 상황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일단은 계속 밤에 이제 저희가 주수를 계속 해니까 이제 아무래도 화재가 좀 더 수그러들었고 저 안쪽에는 물이 안 닿으니까 그쪽이 아직 좀 덜 남았거든요. 완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입니다. 천장이 뻥 뚫린 창고형 건물 곳곳에 가득 쌓여있던 적재물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에 진입해 적재물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불씨를 꺼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불이 꺼지는 대로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정치권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 소식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대권 후보 경선 시기를 놓고 의견이 양분돼 있죠. 9월 초 경선을 연기하자는 의원들이 연기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요.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경선 연기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또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 이재명계 의원들이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계 민영배 의원은 SNS에 경선 연기는 명분이 없고 의총 논의 대상도 아니라고 꼬집은 겁니다.
당원의 의원총회 권한은 원내 활동이고 경선은 최고위원회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열의 씨앗이 생길 것처럼 비치는 것 자체가 주권자 시민들에 대한 A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에 대한 A가 아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반 이재명계는 코로나 상황을 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18일 경선하면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집합 금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경선하니까 그러니까 민주적인 경선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원 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의 의결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만큼 야권에 맞춰서 일정을 전략적으로 늦출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경선 시기를 정하는 것은 당헌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무위원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각 캠프 의견을 종합해 내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경선 연기와 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서 사퇴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달아오르고 있는 여야의 대권 경쟁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설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 여야를 막는 정치권에서는 최 원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원장의 중마고우인 강명훈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결단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결단하면 자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면서 제3지대가 아닌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뒀습니다. 최재형 등판설에 민주당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이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결심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야권 대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6말 7초에 야권 후보들이 모이는 모양새가 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레이스 소식까지 지금부터 황재영 기자와 여야 대권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먼저 궁금한 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마 결심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입당 여부 언제쯤 결정이 될지 궁금해요. 네,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최 원장 측근과 국민의힘 의원에게 좀 문의를 해봤습니다. 입당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측근의 입장은 앞서 기사에서 전해드렸고요. 국민의힘 한 의원도 최 원장은 마음이 정해지면 빠르게 실행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행보가 더 빠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도 입장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입당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도 본인 입으로는 입당에 대해서 아직 유보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지만 취재를 좀 종합해보고 대변인이 입당은 사실 전제로 해도 된다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엔 입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6월 27일 날 대선 도전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고요. 예, 이르면 27일이라고 그렇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결국 7월 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말이에요. 최 원장의 경우에 출마 결심을 한다면 지금 감사원장 아닙니까? 이 퇴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현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법상으로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만 공직자가 퇴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대선 석 달 전인 올해 12월 초에 퇴직하면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감사원장이 현직 신분으로 대선 경선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마 결심과 동시에 퇴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최 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고 가정하고 일정표를 한번 짜봤는데요. 이 그래픽에 보시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일은 현재 당원 당규상 11월 9일입니다. 예. 보통 대선 경선이 짧게는 2달, 길게는 3달 정도 치르기 때문에 9월과 10월은 대선 경선을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8월 초에, 이르면 8월 초에는 경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벌써 6월 중순이니까 퇴직 뒤 준비할 시간까지 감안하면 이번 달 말이나 7월에는 퇴직을 하고 입당까지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 선언이 좀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정리가 되네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면 조만간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원장 2명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함께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조금 생겼다,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당 경선에 참여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까지는 당내 주자들이 지지율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경선이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침체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명이 나올 경우 지금도 그렇고 상당한 여론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 얘기 들어봤고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보자고요. 정세균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한다면서요? 지금 이제 경선 연기가 사실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연기가 좀 불발되거나 전격적으로 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이 된다면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대선 후보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민주당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이제 경선을 치를 경우에 그렇습니다. 흔히 표현하는 경선 열차가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는 셈인데요. 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박용진, 정세균 후보에 이어서 다음 주 중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정총리도 당연히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 등록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때문에 이 경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진다,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또 이른바 앙숙이라고 불리우는 분이잖아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출마 선언 얘기 나오던데요. 네, 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곧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후보 등록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되면 당연히 출마 선언을 다음 주에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좀 추미애 전 장관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꽝 잡는 매다. 예. 윤 전 총장을 가장 잘하는 게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면 이제 본인 입으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경우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할지 2명의 설전도 대선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9월 10일까지 대선 경선을 치러야 된다면 다음 주부터 후보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연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다음 주부터 후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확 들고 있습니다. 황지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어요?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맞기 위해서 예약 알림 설정해두신 분들 많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약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죠. 이런 와중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지인을 통해서 잔여 백신을 먼저 접종받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에 나타난 잔여 백신 현황입니다. 접종기관에 잔여 백신 수량이 없고 지역을 넓혀도 하나같이 마감된 것으로 나옵니다. 잔여 백신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인 찬스로 노쇼 백신을 맞았다는 인증글까지 올라옵니다. 한 누리꾼은 대놓고 접종증명서와 자랑글을 올리는가 하면 의료기관에 지인이 없어 아쉽다고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공정성이 있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아는 백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지인이 있다 해서 맞아준다 이런 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버리는 게 있다면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맞고 빨리 안정이 됐으면 하는 게. 질병관리청은 예비 명단을 사용하지 않고 SNS 당일 예약으로 통합 운영돼 의료기관이 임의로 폐기 백신 사용자를 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일 예약 가능한 백신 물량을 입력하는 주체가 각 위탁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병원 지인을 통한 접종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자녀 백신 지인 찬스 논란이 의료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등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코로나19 유행 국면이 오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권영봉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봉 기자, 일단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네, 바로 영국과 러시아입니다. 이 두 국가 모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가 최근 급증세로 돌아섰는데요. 예. 영국은 델타 변이 감염 비율이 95%, 러시아 모스크바도 확진자의 약 90%가 델타 변이로 나타났습니다. 어허. 이에 따라 이탈리아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인근 국가들은 이미 영국발 입국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가 지배적 변이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델타 변이는 현재 80개국 이상으로 퍼진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델타 변이와의 싸움이 세계 각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델타 변이 심각하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델타 변이 델타가 뭔 뜻입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그 델타입니다. 아, 지역 이름이 아니고 네 번째쯤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이 델타 변이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10가지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우려되는 건 4가지입니다. 바로 알파형인 영국 변이, 베타형인 남아공 변이, 감마형인 브라질 변이, 그리고 델타형인 인도 변이입니다. 20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사례는 총 1,964건인데요. 네. 알파형인 영국 변이가 약 85%로 가장 많고 델타형 인도 변이가 155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군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 만에 베타형인 남아공 변이를 앞지른 건데요. 울산에서 확산세가 거셌던 영국 변이는 일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정도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델타 변이는 다른 변이보다 치명적인 걸로 알려졌지만 아직 연구와 분석이 부족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델타 변이의 증상 뭐예요? 네, 일단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기침, 후각 상실이죠. 예. 영국의 한 조사 결과 델타 변이의 가장 흔한 증상, 바로 두통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후염과 콧물이 그 뒤를 이었고요. 발열과 기침이 각각 3위와 4위였습니다. 환절기에 흔히 걸리는 일반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 만큼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델타 변이의 가장 흔한 증상이 머리 아픈 거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델타 변이 국내 확산 막으려면 입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방역 당국이 델타 변이 유행 지역에 문을 열었다는 점인데요. 예.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센 남아공과 브라질, 짐바브웨 등 13개 국가는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요. 정작 델타 변이 유행국으로 꼽히는 인도와 영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격리를 면제받는 겁니다. 예. 독일은 영국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고 아일랜드도 영국 입국자 격리 기간을 2배로 늘렸는데요. 방역 당국은 두 나라를 격리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건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연구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고려해 영국과 인도를 격리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을 우리 질병당국에서 심사숙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죠. 이 델타 변이는 그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막을 거예요? 수 있긴 합니다. 근데 1차가 아닌 2차까지 백신 접종을 해야 그나마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1차 접종만 했을 때의 예방 효과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33% 정도입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맞춰야 화이자 88%, 아스트라제네카 60%로 그 효과가 올라가는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2차까지 접종을 모두 마친 건 전체 국민의 7.8%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죠. 네. 또 영국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2차까지 접종을 마쳤지만 델타 변이 확산세가 거센 걸 보면 긴장을 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접종 속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 델타 변이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봉 기자였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안성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해사고 노동자 합동 추모자에서는 경찰과의 충돌로 노조원 2명이 연행됐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하늘로 치솟는 희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주택을 뒤덮습니다. 10대가 넘는 소방 차량이 출동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한 단독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는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집에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많이 났죠. 시커멓게. 아버지하고 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어요. 화재로 문간은 휘었고 기와장 파편과 흙더미가 쌓여 집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급히 손을 흔드는 한 남성.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 4시간 반 만에 구조되는 순간입니다. 슈트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까 그 차고 있는 장비는 그 어망 부위에 묶어놓고. 군산해양경찰서는 금지 지역에서 스쿠버 다이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일행 12명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주최 중대재해 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에선 질서 유지선을 두고 경찰과 참가자들 간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즉시 일선하시기 바랍니다. 과로사로 사망한 고 장덕준 씨의 아버지와 노조원 1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장 씨의 아버지는 조사 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과 관련해 수사를 할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명백한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김모 씨는 이웃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A양을 본 적도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김 씨의 딸이 방방곡곡을 뒤져 A양을 찾아내면서 반전됐습니다. 진범은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A양의 고모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김 씨가 이미 10달 동안 감옥살이를 한 뒤였습니다. 김 씨 측은 국가에 1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미흡은 인정하지만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소 판단을 미진하게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우게 될 경우에 상당 부분 수사 기능 또 재판 기능이 위축될 부분을 우려한 그런 부분을 감안한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국가배상은 받지 못하더라도 형사보상 절차에 따라 억울하게 구금된 일수만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조작을 주도한 A양의 일가족은 성폭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최근 전주에서 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제초제를 넣은 뒤에 고사시키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인된 나무만 50그루가 넘는데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도로변에 30년 된 느티나무 수십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초록색이 아닌 붉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무 밑동에는 누군가 구멍을 낸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 마을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은 것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애지중지하게 이것을 가꾸고 있는데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심어진 나무에서도 일부러 낸 구멍들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구멍에서는 하나같이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령이 40년 된 이 메타 세콰이어 나무도 누군가 구멍을 뚫어 보시는 것처럼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늘도 짓고 또 산책로인데 이렇게 나무가 죽어가 버리니까 그거 안타깝습니다. 최근 전주에서 구멍이 뚫려 훼손된 나무는 확인된 것만 54그루입니다.
나무라는 것이 미세먼지다, 열섬이다 그런 이 환경의 그런 공익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참 필요한 것인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의로 나무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과세 대상은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상위 2%의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과세 대상도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 아현동의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9억 2,500만 원. 애초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 원을 넘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당이 이 기준을 상위 2%로 완화하면서 과세 기준이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이 아파트 소유주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이 현재 18만 3천 명에서 8만 9천 명으로 크게 줄고 종부세 세수는 659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절반가량이 혜택을 보는 셈인데 그럼에도 장기 거주자나 고령자까지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은 여전합니다. 상위 2%로 특정한 과세 대상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데다 향후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2%라는 기준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당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다주택자 부담은 줄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정말 더웠습니다. 올해가 절기상하시잖아요. 이제 네. 더울 때가 된 거예요. 더위를 피해서 극장이나 쇼핑몰이 북적였고요. 우리 네. 어린이들은 놀이공원에서 물총 싸움을 했다고 하네요. 네. 더울 때 보양식이나 이 피서 음식 먹어주면 좋은데 뭐 좋아해? 저는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처럼 팥빙수 참 좋아합니다. 최애국께서는요? 저는 뭐 보양식으로 네. 좌고우면 좋아. 좌고우면이요? 네. 무슨 국수 이름인가요? 좌측에 고기, 오른쪽에 냉면. 참 보양식으로 좋겠네요. 왼쪽에는 고기, 오른쪽에는 냉면. 네, 주말 풍경을 박교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대포가 커다란 물줄기를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시원한 비가 내리는 듯한 광장에서 아이들은 물총 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30도 안팎의 한낮 더위를 식히려 튜브로 만든 간이 수영장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더운데 친구랑 물총 싸움하니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한산했던 극장가는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영화 예매를 위한 대기 행렬은 좀처럼 줄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극장을 찾으면서 인기 영화는 대부분 좌석이 매진된 상태입니다. 날씨 보니까 30도 막 이렇더라고요. 더위도 좀 피할 겸 그래서 시원하게 이렇게 영화관 놀러 가게 됐습니다. 도심 속 대형 쇼핑몰도 찬바람을 쐬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오전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가 북미 대화 재개 논의를 위해서 방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대화를 다시 시작할지 궁금해집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나흘간의 당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위기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 앞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반드시 해칠 것이며 그 어떤 더 엄혹한 시련이 막아 나서도 추호에 변심 없이 김 위원장이 언급한 난국은 경제난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가 수면 위로 재부상할지가 관심입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론 미국과의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통일부는 미국식 대화법에 흥미가 없다던 북한이 대화를 비중 있게 언급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의 메시지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고 재차 강조한 가운데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4박 5일간 방한 일정에 나섰습니다. And I'm looking forward to productive meetings with Special Representative No and other colleagues in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Director General Funakoshi and his colleagues from Japan. 성김 대표는 모레 오전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에 이어 한미일 협의를 열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30도 안팎을 넘나드는 한낮에는 바깥 활동이 여간 쉽지 않으시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나 껑충 뛰어 올라서 27.4도까지 올랐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대구 등 일부 남부 지역은 오늘 31도 안팎까지 오르내리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대구 32도로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맑은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행히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된 일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내일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텐데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건강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경기와 충남, 호남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강원에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들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좁은 지역에 국한된 비구름대가 한꺼번에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마다 강수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낮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지역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진은석 기자가 취재한 경남 창원시 북면수변 생태공원입니다. 네. 어우, 노란 꽃이 아주 아름답네요. 있죠. 저 꽃 이름이 뭐예요? 금계국이라고 합니다. 국화과 꽃인 것 같은데 벌써 피었어요? 여름인 6월부터 초가을 9월까지 핀다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빠르다 보니까 벌써 가을인 줄 알고 잘못 핀 줄 알았네. 꽃말이 뭐래요? 상쾌한 기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상쾌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MBN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